여러분, 오늘은 여행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요즘은 여행도 발품보다 검색이 먼저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딱 같은 단어를 검색합니다. 제주도 2박 3일. 그런데 A의 화면에는 제일 위에 이런 게 떠요. 지금 안 가면 손해. 인생샷 보장 무조건 여기. 이것만 알면 일정 끝. 와, 제목이 아주 친절하죠. 친절한데 좀 급해요. 마치 여행이 아니라 미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B의 화면은 조금 다릅니다. 조용히 쉬는 코스, 동선 짧게, 비 오면 갈 곳, 사람 붐비는 시간 피하는 법, 렌트 없이도 가능한 일정. 같은 제주도 2박 3일인데요. 한쪽은 빨리 결정하라고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천천히 고르라고 말을 걸어요. 자, 잠깐만요. 둘 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럼 둘이 얻은 정보도 비슷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둘이 처음부터 받는 안내가 달라요. 지도는 같은데 첫 표지판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진리는 맞느냐보다 얼마나 먼저 보이느냐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3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정답은 없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만요. 첫째, 요즘 뉴스 제목만 보고 공유한 적 있으세요? 읽어보진 못했는데 느낌상 중요한 것 같아서요. 둘째, 추천 영상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순간 없나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처음엔 한두 개였는데 어느새 내 화면이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요. 셋째, 검색 결과 1페이지에서 3개만 보고 결론 낸 적 솔직히 많죠? 우리 바쁜데 누가 10페이지까지 봅니까?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실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진실이 되는가? 인식론은 지식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지식의 본질, 신념의 합리성과 정당성 등을 연구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에피스테메, 즉 지식 또는 인식이라는 말과 로고스, 즉 이론이라는 말을 합친 데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인식론이 다루는 중요 주제는 지식과 정당화의 기반과 범주, 지식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진리, 회의주의에 대한 제반 문제, 지식과 정당화의 규범으로 요약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지, 참과 거짓은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탐구하는 분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이겁니다. 인식론이 던지던 고전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무대 위에 놓였다는 거죠. 플라톤은 국가 제7권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데아론을 설명합니다. 동굴에 사는 속박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실체의 그림자이지만 그것을 실체라고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실체를 옮겨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동굴의 안쪽에 반향하고 이 믿음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현실에 보고 있는 것은 진짜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를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감각으로 느끼는 현상만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플라톤 시대엔 그림자를 만드는 게 불빛과 사물이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의 동굴벽에 그림자를 만드는 건 뭘까요?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구글,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이 플랫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놓는 화면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동굴벽이에요. 그리고 그 벽에 비치는 건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편집되고 선택되고 배열된 정보들입니다. 여기서 인식론적으로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리는 참이라고 정당화되는 믿음이었고, 정당화는 지식의 종류에 따라 수학적 증명, 과학적 방법에 따른 시험, 언어, 논리적 논증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진리라고 부르려면 그게 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증명하거나 실험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그런데 지금은요? 진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증명보다 먼저 보여야 합니다. 논증보다 먼저 노출되어야 합니다. 비유 하나 드릴게요. 세상은 이제 도서관이라기보다 서점 진열대에 가깝습니다. 도서관은 찾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찾겠다. 근데 서점 진열대는요. 앞에 놓인 책이 먼저 손에 잡히죠. 좋은 책이 먼저 팔리는 게 아니라 앞에 놓인 책이 먼저 팔립니다. 지금 우리의 화면이 딱 그렇습니다. 검색 1페이지는 사실을 모아둔 창고가 아니라 진실의 입구를 관리하는 진열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인식론의 핵심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통해서 봅니다. 창문을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런데 알고리즘이라는 매개는 이전의 어떤 매개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이지 않는 매개거든요. 창문은 우리가 창문을 통해 본다는 걸 알아요. 안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 본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굴에서 쇠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간 사람이 다시 동굴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눈이 멀었다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비웃죠. 왜냐하면 평생 봐온 그림자를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세계 이야기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거니까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세계가 편집된 세계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도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데, 내가 선택한 건데?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선택지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보고 요리를 고르잖아요. 그런데 그 메뉴판 자체가 주방장이 오늘 만들 수 있는 것만 적어 놓은 거라면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선택의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식론의 언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배열된 판단을 먼저 받는다. 이제 두 번째 층위로 내려가 볼까요? 증거가 아니라 익숙함이 확신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요,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반복해서 접한 것에 호감을 느끼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합니다. 비슷한 헤드라인이 계속 뜨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아, 다 그런가 보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이 참 위험해요. 들었다는 기억이 사실처럼 굳어버리거든요. 인식론에서 신념은 개개인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고 신념의 형성에는 종교적 신앙, 타인의 견해에 대한 신뢰, 권위에 대한 인정 등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반복 노출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반복 노출이 만드는 아는 느낌입니다.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 인식론적으로 보면 이건 지식과 믿음의 경계가 흐려지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전통 인식론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참인가? 내 믿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그런데 알고리즘 시대의 인식론은 한 발 앞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가 아는 것인가?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 믿음인가? 혹시 그건 반복 노출을 통해 나도 모르게 형성된 확신은 아닌가? 세 번째 층위입니다. 검색 1페이지의 권력.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배열된 판단을 먼저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회의할 때 이런 경험 있죠. 첫 번째로 말 잘하는 사람이 방향을 잡아버리면 뒤에 나온 의견들이 그 레일 위에서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검색도 비슷합니다. 처음 뜬 세계가 우리 생각의 레일을 깔아버립니다. 아, 이게 핵심이구나. 아, 이게 다들 말하는 거구나. 아, 이게 정답에 가까운가 보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핵심이라서일 수도 있지만 단지 먼저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인식론에는 정초주의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식에는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다른 지식들이 쌓인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알고리즘 시대에는 이 기초가 우리 손으로 놓이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먼저 기초를 깔아놓고 우리는 그 위에서 생각을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믿는 그 지점이 사실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설정된 지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번 뒤집어야 합니다. 오해가 너무 흔하거든요. 오해, 알고리즘이 다 조종해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이 말 반쯤은 맞고 반쯤은 위험합니다.
진짜는 이겁니다. 알고리즘은 마법사라기보다 편집자에 가깝습니다. 편집자는 없는 걸 만들어내진 않죠. 대신 뭘 먼저 보여줄지, 뭘 뒤로 밀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편집이 꼭 악의만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대부분은 광고가 붙는 구조, 오래 머무는 구조, 더 많이 클릭되는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분한 사실보다 감정이 실린 제목이 유리해지고 느린 검증보다 빠른 확신이 유리해집니다. 인식론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진리의 기준이 대응설에서 실용설로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응적 진리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진리고, 실용적 진리는 검증 가능성과 유용성을 척도로 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건 유용성이에요. 여기서 유용성이란 플랫폼의 목적에 유용하다는 뜻이죠. 사용자를 오래 머물게 하고, 더 많이 클릭하게 하고, 광고를 더 보게 하는 것. 여기서 오늘의 핵심 경고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건 내가 스스로 결론 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이미 화면은 레일을 깔아둔 뒤일 수 있어요. 철학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인식론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가에는 인식의 관점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식 관점 자체가 알고리즘에 의해 미리 설정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플라톤에 따르면 진정한 교육은 빈 그릇에 물을 붓듯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 안에 있는 진리를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이미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정보의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봤죠. 그런데 알고리즘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주입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사유할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동굴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더 이상 어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불쌍하기만 합니다. 동굴 밖을 다녀온 뒤로 시력이 떨어진 데다 엉뚱한 소리마저 찌꺼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비슷해요. 알고리즘의 편집을 의식하기 시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점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이게 어떻게 편집됐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같은 추천을 받아도 왜 이게 나한테 추천됐을까를 되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식론적 회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의론자들은 인간 인식의 한계에 대해 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쉽게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실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진실이 되는가? 인식론의 답은 이렇습니다. 되어서는 안 되지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통해서 세계를 보니까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지금은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진실을 찾는 일은 이제 정답 찾기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보게 되었는지 점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늘 내 눈으로만 본다고 믿지만 요즘은 그 눈앞에 조용히 서 있는 편집자가 있어요. 그 편집자를 악마라고 부르면 마음은 편하죠. 제가 문제야? 근데 편집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내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고 있는지 그 순서를 의식하는 것. 이게 현대 인식론의 출발점이자 우리 삶의 작은 안전장치가 됩니다. 인식론에서 지식은 참이라고 정당화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 시대의 지식은 먼저 보인다고 정당화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물어야 해요. 이게 먼저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진짜 중요해서일까? 아니면 단지 먼저 배치됐기 때문일까? 플라톤은 동굴 속 죄수들이 보고 있는 실체의 그림자를 실체라고 믿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 보이는 편집된 세계를 세계 그 자체라고 믿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동굴 밖으로 나가는 용기입니다. 인식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는 용기죠.
이제 오늘의 인생 노트 세 줄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진리는 사실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먼저 보입니다. 둘, 노출은 확신을 만들고 확신은 판단을 서두르게 합니다. 셋,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보는 습관입니다. 오늘의 한 가지 실험, 내일 하루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검색이나 추천을 바로 믿기 전에 두 번째 검색을 한 번만 더 하기. 같은 주제라도 키워드를 살짝 바꿔서 반대 관점으로 한 번 더요. 예를 들면 제주도 2박 3일을 봤다면 한 번은 제주도 2박 3일, 비 오는 날 코스, 한 번은 제주도 2박 3일 사람 적은 곳, 이렇게요. 두 번째 검색은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내 판단을 내 손으로 다시 잡는 작은 동작입니다. 인식론의 언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정당화의 과정을 내 손으로 직접 밟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죠. 이 편집을 누가 통제하죠? 다음 편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